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지역발전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유권자들을 접촉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CN 건강방송은 지방선거 특별기획으로 저 출마합니다라는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성엽 민주당 도지사 예비 후보를 만나서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도민들, 특히 우리 군산과 익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 도민 여러분, 또 특히 익산, 군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금강 방송을 통해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2년 넘게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막 몇십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오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특히 한 달여 전에는 또 대선에서 우리 전북 지역에서 많이 지지했던 그런 후보가 결국 대선에 실패를 해서 많이 우울한 그런 한 달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위로 드리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지만은 우리가 힘을 내서 정말 용기 있게 한번 나서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출마 배경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출마하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 제가 금년 1월 달에 네. 민주당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도지사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지사 그 출마에 나서는 분들의 어떤 면면을 보니까 이분들을 가지고는 전라북도 변화와 발전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특히 이 전라북도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유성엽이가 한번 나서는 것이 필요하고 맞겠다. 지금 저는 도에서 주요 국장들을 그 다 역임한 다음에 네. 뭐 민선 3기 정읍시장에 출마해서 정읍시정을 또 받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18대, 19대, 20대 3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 그것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거치면서 어찌 보면은 행정과 정치 또 지방과 중앙을 두루 섭렵하면서 충분하게 그 도지사로서의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는 이번이 세 번째 도지사 도전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전라북도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단단하게 이렇게 참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1960년생 집 나이로 63살입니다만은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아주 이러기에 알맞은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유성엽이 같은 사람이 나서서 한번 분골쇄신하자, 전라북도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도지사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겪은 경륜을 전라북도 지사로서 꼭 피워보겠다 하는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송하진 현 지사 8년을 했습니다. 뭐 평가야 다를 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뭐 경쟁자가 지금 현재로선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도정 평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하진 지사께서 전주시장 8년 뒤에 8년 끝에 지금 도지사를 8년째 맡아서 도정을 끌어오고 계십니다만은 어떻든 지금 도 성적표는 최악의 성적표다, 아주 초라한 성적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도지사 개인의 책임이라고만,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이건 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책임이 앞선, 책임이 우선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송하진 도지사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
저는 우리 도민들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를 거의 자포자기로 포기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그 도지사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갖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나마 우리 도민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뭐 책임으로 보면은 저도 책임이 있지만은 1차적인 책임은 송하진 도지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대에 앞으로 특히 4년 동안에 이 전라북도가 풀어야 될 시급한 과제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송하진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들 역대 이런 분들이 다 나름대로 잘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또 당선돼서도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농땡이 치거나 게으름 피운 사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저는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뭐가 우리 전라북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원인에 처방한 제대로 된 정책 진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지사를 2006년도에 한 번 첫 번째, 2014년도에 두 번째,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그만큼 전라북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고민이 깊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도 발전을 끌어가는 발전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가 예산 많이 확보하면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 또 기업 유치 많이 하면은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해서 또 기업 유치 많이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국가 예산 확보라든지 기업 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그만큼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 확보에 올인하고 기업 유치에 올인하는 이러한 도정, 이러한 시군정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국가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병행해서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우리 행정에, 우리 도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기업 유치만이 아니라 기업을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일으키는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도나 우리 시군은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지원을 해야만이 기업을 일으켜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도 기업 유치 못지않게 벌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고 소홀히 오다 보니까 국가 예산 확보라든가 기업 유치는 다른 지역은 노력 안 합니까? 또 여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추락의 길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도 발전 전략에 대한 일대 전면적인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의 대규모 사업으로는 뭐 새만금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의 여러 가지 이제 방조제가 막아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행정구역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새만금 행정과 관련된 이 체계 정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도 정말 잦은 문제가 있다. 또 우리 전라북도도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도 뭐 새만금 사업은 지지부진하면서 하여튼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장밋빛 청사진을 뭐 도민들한테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희망 고문만을 되풀이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가 먼저 확립이 또 되어야 이 속도감 있는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놓고 서로 군산과 또 우리 김제와 부안 간에
땅 따먹기 경쟁이나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참 한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해주지 못한 전라북도, 또 중앙정부는 그 책임을 마땅히 참 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제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새만금 지역을 3개 시군으로 나누는 것은 정말 말이 아니다. 단일 행정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라고 봐지는데, 네. 최근에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뭐 이게 3개 시군을 합치고 거기다 새만금까지 묶은 뭐 메가시티도 구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거기다 국제투자진흥지구를 해서 뭐 기업 유치를 해나가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 새만금 자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가는 것도 참 버거운 마당에 거기다가 군산, 김제, 부안까지 합치겠다라니, 정말 이것은 메가시티라는 것은 뭐 또 통상 그 인구가 100만 가까이 이게 되는 게 메가시티인데, 지금 군산, 김제, 뭐 부안 합쳐봤자 50만도 안 되는데 이걸 거창하니 메가시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는데, 저는 그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에서 말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도 뭔가 거기에 새만금도 들어가 있고 뭐 특별자치도도 들어가 있는데 전라북도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지, 딱이나 새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사무에 그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가야 된다. 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저는 가장 그래도 현실적이고 새만금을 대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루빨리 우리가 빨리 논의의 테이블에다 올려가지고 중앙정부 직할에 사무라는 것은 땅값이 없고 세금이 없고 규제가 없고 노조가 없는 그런 특별행정구역으로 가서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담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외국 기업들도 고래 유인을 해서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국내 기업들이 어우러져서 경제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무에 새만금으로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새만금을 대반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이 수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질 정화를 위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수십 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게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유통의 여론이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 새로운 그 민선 시대 4년 동안에는 이 새만금의 수질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해수 유통 아니겠습니까? 이 해수 유통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유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가피하지만은 저는 해수 유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이 당초에는 뭐 100%, 그 후에는 좀 90% 농업용지였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제 복합용지, 토지 이용 계획이 복합용지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농업용지는 사실은 한 30% 정도에 불과한 걸로 그 토지 이용 계획이 바뀌어서, 더군다나 그 농업용지도 기존에 뭐 벼농사를 되풀이하는 이런 농업이라면은 뭐 담수화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첨단 농업으로 가다 보면은 그렇게 담수화도 필요성도 줄어든다라고 봐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수질을 우리가 확보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관점에서도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수 유통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해수 유통을 해도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물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수 유통을 해서 그 새만금호의 환경을 살려내는 것이 맞지, 제2호 시와호처럼 결국은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해수 유통하는 결과를 막기보다는 처음부터 스타트를 그 해수 유통으로 가서 잘 조화도 시키고 필요성에 충족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군산 익산의 뭐 공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군산의 군산이 사실은 그 현대중공업이 그것이 중단이 되고 또 GM 대우가 폐쇄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들었고 네. 또 군사는 우리 전라북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고 또 해갈 것으로 기대를 걸었는데 거기에 좀 제동이 좀 걸렸던 상황인데 다행히 뭐 현대중공업도 뭐 좀 연말쯤 가면은 뭐 재가동이 될 것으로 그제 합의들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 GM대우 자리에도 아마 명신 등 어떤 중소 벤처기업들이 전기차 양산체제 계획을 세우고 이게 도입이 시작됐는데 일단 그 중단되거나 폐쇄됐던 기업들이 다시 좀 재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의 사무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국내의 기업들을 많이 담아가는 노력을 해가는 것이 결국은 군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저는 뭐 SOC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서둘러서 가야 한다고 보지만은 제가 최근에 주창하고 있는 것이 인천공항, 새만금 신공항, 무안공항, 여수공항, 저기 가덕도 신공항까지를 잇는 L자형 서남해안 고속철도를 한번 건설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이제 새만금 신공항을 관통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새만금이 중심이 돼서 국토의 통합,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 이걸 주장을 했고 만약에 그것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어려워진다면 일단은 군산에서 모포까지 가는 서해안 철도라도 조속히 완공을 해서 어떤 그 SOC에 대비를 해나갔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익산에 대해서 네. 익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뭐 정책 공약 말씀해 주십시오. 익산은 더 이상 뭘 좀 뺏기지 않는 익산이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봐져요. 많은 상실감들이 있었죠. 뭐 전북대 문제라든지 CBS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뺏기는 문제들에 대한 그 시민들의 상실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뺏기지 않는 익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익산에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복합 환승센터를 조기에 완공을 하고 역세권 개발도 보다 좀 속도를 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자율주행차 시범도시로 좀 지정을 반드시 해서 그 미래 어떤 그 AI 그런 자동차 무인 자동차 시대를 여는 첨단 기술을 익산에서 앞장서서 좀 이게 집적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송악동, 모현동 등 서부 지역에 그 청년 창업 허브를 좀 조성해 갔으면 쓰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창업과 일자리 공간을 조성해 봤으면 쓰겠다라는 것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식품 클러스터 그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좀 속도를 내서 바짝 추진했으면 쓰겠고 이제 한 가지만 여기다 더 덧붙이면은 코스트코 네. 그거 저는 빨리 익산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코스트코가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코스트코를 유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우려하는 자영업자 부분에 대한 대책도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걸 막기보다는 우리 익산 시민들의 또 편의를 위해서도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코스트코는 익산에서 긍정적으로 조속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북도 그리고 새만금 군산과 익산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유승엽 후보께서는 이제 복당을 최근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지사 후보로 이제 나서서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민주당원들, 그다음에 뭐 일반 국민 이렇게 이제 절반씩 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이 되시고 그분들이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기존의 민주당원들은 이게 복당하시는 분들에서 환영은 하지만 조금 지지를 흔쾌하게 지지하는 그런 결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셔야 이 공천권을 거머 주실 텐데 이걸 극복할 방안은 있습니까? 어떻든 제가 그 탈당을 하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당에 있을 때 뭐 본의 아니게 또 상처를 드린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진심으로 제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만큼 앞으로 민주당의 발전 또 민주당을 통한 전라북도 발전에 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드리면서 다만 저는 뭐 그 제한테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경선 방식에 대해서 그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 지방선거가 언제 치러지냐면은 5월 9일 날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치러지는 지금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전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혁신되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민주당이 국민들께 보여줘야 하는데 그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개혁과 혁신과 변화의 이런 모습을 저는 우리 전북에서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호남에서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람이 충청을 거쳐서 서울 수도권까지 상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경선하는 방식이 아직 최종 확정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방식대로 기득권을 지켜주는 방식대로 경선이 벌어지기보다는 완전히 도민공천, 국민경선의 방식으로 가서 모든 도민들이 참여하고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후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우리 민주당의 후보로 뽑아서 내세우는 것이 어떻든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해서 저는 이번 경선 방식을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 경선으로 대전환을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네, 국민 경선으로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제 전라북도지사로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새 정부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이 지역의 발전 방안들을 이제 실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이 야당 지사로서 이 설득하고 새 정부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갖다가 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5년 만에 최소한 10년씩은 집권을 하는 건데 이번에 5년 집권 끝에 다시 공수가 교대가 돼가지고 우리 그 전라북도가 야당 지역으로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걸로 지금 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이번에 내세우는 선거 제 구호가 이겁니다. 국회의원,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과도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필요하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를 제대로 대변해서 전라북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배짱과 용기를 갖는 리더십,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실하게 아주 치밀하게 논리를 잘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논리 관철을 위해서는 그저 중앙정부에 구걸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과도 맞짱을 뜰 수 있다라는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도민들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도민들께서 힘을 모으시고 또 우리 도민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의 일꾼 대표로 삼아가지고 전라북도가 한번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경선을 한창 치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날짜가 이제 촉박한 것 같아요. 이 경쟁자들이 이제 현직 도지사하고 또 현직 또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쟁자를 좀 평가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유승엽 후보가 갖는 강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 송하진 도지사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너무 좀 유보국에 이렇게 그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그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고 파이터 기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난국의 전라북도를 풀어가려면은 좀 파이터 기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나머지 그 다른 우리 후보들을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 전라북도 충분히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지지만은 여전히 내세우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이라든지 도정에 임하는 각오나 태도를 보면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조금 더 갖춰져야 되고 단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는 거고
저 유성엽은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 정치, 지방과 중앙을 두루 섭렵했고 도지사 도전이 벌써 3번째 될 정도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점이 있고, 또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은 알맞은 60대 초반으로서 한참 일할 만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유성엽이 믿어도 될 겁니다. 그 익산 시민 여러분, 군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유성엽이를 통해서 전라북도 한번 팔자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예. 도민과 우리 익산 군산 시민들에게 해주십시오. 예. 전북 도민 여러분, 익산 시민, 군산 시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좌절을 할 만한 정도의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널브러져 누워있을 수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일어서서 또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 유성엽이가 앞장서서 끌어나가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서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저 유성엽과 함께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도지사 예비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지역 변화를 위한, 대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비전과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전과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것인지 다른 후보들과 비교 분석하시면서 고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CN 건강방송 마련한 저 출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 후보였습니다. 유근용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